두 원이 만나는 점에서의 각 원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거는 굉장히 고난도가 아니고 고빈출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죠? 접선이 상대 원의 중심을 지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뭐 대충 그리니까 정확하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 교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맞죠? 예.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제 마음 같진 않겠지만 여기도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원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 원래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이으면 수직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것도 아니고 각 원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거 딱 보고 아 각각의 접선이 서로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삼각형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하나가 x-2의 제곱 더하기 y-m의 제곱은 m제곱 더하기 20이고요. 또 하나가 x-m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m제곱 더하기 12인가요? 그런 것 같죠? 네. 이거 뭐 얘를 2,m이라고 하고 얘를 m,2라고 잡을 수 있잖아? 맞는 거 같니? 네. 그러면 2배 m-2의 제곱 그냥 피타 쓰면 되죠. 이게 2m제곱 더하기 32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m 더하기 8 이게 32니까 m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워낙 자주 나온 내용이니까 이걸 한참 생각해서 오 그러네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보자마자 너 나올 줄 알았어 이렇게.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y는 kx가 원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할 때 f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얘도 뭔가 fk를 물론 이제 k에 관한 식으로 써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원은 중심도 고정되어 있고 반중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원이에요. 그쵸? 예.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맞아요? 예.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4분의 1 fk의 제곱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반지름의 제곱에서 10에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빼서 구하잖아요. 10이라는 값은 고정이니까 실제로 그럼 이게 최소값이려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여야만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라는 말은 이 원을 그려보면 여기 이제 1,2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원점 어디 있죠? 여기 안에 있지 않아요? 정확하진 않아도 여기 이런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원점에서 1,2까지 거리 재보면 반지름보다 작거든. 안에 있다고. 그러면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그걸 최소하려면 이렇게 이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가야만 이게 최대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거보다 가까워지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면 졸라 가까운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일 멀어지려면 이래야 되니까 수선의 발이 원점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때 거리 이미 루트 5이기 때문에 여기다 루트 5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답은 얼마예요? 2 루트 5? 네, 그래서 굳이 식을 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때가 최소가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원 밖의 점 0,k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다. 양수 k의 곱을 구하시오.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다루라고 하면 사실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개가 있죠. 접점을 잡거나 기울기를 잡거나, 맞아요? 근데 그 두 개가 대등한 구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 밖에서 원의 근 접선을 언급할 때 접점을 잡는 건 일반적 해법입니다. 대신에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기울기를 잡는 건 일반적 해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선이 기울기를 갖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기울기의 곱이 1이다라는 얘기니까 두 직선이 모두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울기 절편꼴을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연산의 편의를 위해서 기울기 절편꼴을 쓸 거면 최악의 경우에 직선 하나가 탈락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개인데 하나밖에 안 나올 수 있지. 하나 나오면 나 그림을 찾아야지. 뭐 이런 느낌이어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y는 mx 플러스 k 이따위로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잡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여기에서 2,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라고 갔겠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걸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기울기의 곱, 이거의 두 근을 m1, m2라고 하면 m1 곱하기 m2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게 1이라는 소리죠. 이해하시겠죠? 네. 양수 k는 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접점을 안 잡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접점을 안 잡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접점을 잡는 풀이 결국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접점의 좌표는 어쨌거나 직선과 원의 연립이기 때문에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잖아요. 그럼 최악의 경우에 2차식이 인수분해 되지 않는다면 점의 좌표가 근호가 막 섞여있는 형태로 졸라 복잡하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럼 그 점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 되게 어렵죠. 되게 계산이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진짜 드물게 그 접점을 잡으면 좀 예쁜 형태, 최소 유리수나 아니면 정수꼴이 나와서 그렇게 풀이를 진행해야만 되는 문제들도 있긴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쓸 생각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접점은 안 잡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2번은 두 원에 모두 접하는 직선들의 서로 다른 x절편의 합이다. 자, 두 원에 모두 접하는 직선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통 접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통 접선이 몇 개인지가 안 나와 있는데 공통 접선의 개수는 두 원의 위치 관계와 관련이 있죠.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다면 공통 내접선 두 개와 공통 외접선 두 개를 갖고요. 두 원이 외접하면 공통 내접선 한 개와 공통 외접선 두 개를 갖습니다.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면 공통 외접선만 두 개를 갖고요.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접하면 공통 외접선만 하나를 갖는 거죠. 그리고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로 들어오면 공통 접선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통 접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보는 게 아주 지당한데, 중심 거리가 10이고 반지름 합은 5이기 때문에 이 원은 서로 외부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공통 접선 4개일 것이다 라는 얘기고, 원은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비율 정확하게 맞춰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그립니다. 저는 잘 보이라고 크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공통 외접선은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이 두 개의 원은 지금 선대칭이니까, 여기서는 보기 좋으라고 X축을 줬지만 X축이 아니더라도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가지고 선대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X절편의 합이라고 물어봤지만 서로 다른 X절편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 두 개 말면 문제를 푸는 거고, 닮은 b 가지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점이었나요? 예. 여기는 10,0였죠. 근데 반지름이 여기가 2하고 3이니까 2대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0,0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쪽으로 접선이 이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닮은 b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2대 3이죠. 예. 그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여기는 4,0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원 위의 두 점에 대하여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는, 이건 이제 사실상 자체 방정식이죠. 도형을 직접 구하라는 거니까. 맞아요? 자체 방정식인데 길이를 구하러 가면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 선분. 두 번째, 원의 일부.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미적분의 마지막 단원, 정적분의 활용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배우기 때문에 낼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객관식 선지의 꼬라지를 봤을 때 원의 방정식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이런 느낌이 들고, 자체 방식 구해보겠습니다. 원 위로 움직인 점을 x, y라고 하면 무게중심은 3분의 x 더하기 2, 3분의 y인가요? 얘를 x'이라고 하고 얘를 y'이라고 하면 우리는 x'과 y'의 관계가 알고 싶은 거고요. 이건 전형적인 아는 자치 이용해서 모르는 자치 구하는 거죠. x와 y의 관계식을 알고 있고, 대입하기 편하게끔 x의 개수를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는 뭐가 나오냐면 3x'-2, y는 뭐가 나오죠? 3y' 나오죠? 이게 실제 x와 실제 y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x' 떼도 되겠죠? 둘레니까 4파이가 답이 되겠네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으로 인한 어떤 제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완벽한 원이 다 그려지기 때문에 변역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치를 구하는 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동점의 좌표를 x, y라고 잡고 직접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아는 자치 이용해서 모르는 자치 구하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냐를 생각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21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마이너스 2, 2, 4, 2 이게 정점이죠. 예. 그래요. 예. y좌표가 동일하네. 원 위로 움직인 점이 있어요. 중선 정리네요. 그죠? 예. 누가 봐도 중선 정리입니다. m을 a와 b의 중점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1, 2인가요? 그럼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을 중선 정리해서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으로 잡을 수 있죠. 그럼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얼마죠? 9인가? 됐죠? 그러면 누가 최소이면 끝납니까? pm이 최소이면 끝납니다. 그잖아. p는 원 위의 점이니까 그럼 pm의 최소값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루트 2까지의 거리 인 루트 5에서 반지름 1 빼시면 이게 pm의 최소값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6-2 루트 5 더하기 9 이렇게 나올 거니까 30-4 루트 5 이게 답이겠네요. 이거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어려운 상황이 아니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원을 yX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원을 C2, C1을 대칭 이동을 했어요. 근데 점 같은 건 사실 대칭 이동 시켜봐야, 원 같은 건 대칭 이동 시켜봐야 평행 이동에서 대칭 이동이든 뭐든지 간에 그냥 원의 중심만 가지고 옮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점의 이동이라서 되게 생각보다 쉽다. C1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2다. 이렇게 되죠. 얘의 중심은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C2는 중심이 5,-1 되겠죠. 그럼 C2는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2다. 이게 될 것 같고요. C1 위의 점과 C2 위에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사각형 APBQ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냐면 AB는 항상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ABPQ라고 해서 깝깝하게 생각하지 마. AB는 정점이잖아. 이미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고. 그러면 AB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뭐 P는 이런 데 있고 Q는 이런 데 있는데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상황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그냥 어쩌면 되죠? 이 P와 Q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상황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선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물어봤지만 실제 뭐냐면 그냥 P와 Q는 언제 가장 멀어요? 이런 얘기죠. 그거를 높이 삼아서 대각선이 직교한 사각형이 되겠잖아요. 이 구조상. 그죠? 예.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최대값은 이 두 원의 중심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얼마예요? 6루트 2인가요? 근데 반지름이 루트 2, 루트 2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예요? PQ의 길이의 최대값은 8루트 2인가요? 루트 2 두 개 더해야 되니까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더하시면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 2루트 2입니다. 방금 구한 게 8루트 2였죠? 그러면 16이다. 이거 지금 앞에 2분의 1은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의 면적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사각형 면적이 2배가 얻어지죠. 둘이 곱하면, 대각선을 곱하면. 이해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볼게요. 이 도형의 방정식 해석할 때 이제 이런 스타일로 나오게 되면 이건 좀 혼동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냥 차분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가지고 어떠한 이동을 해야 얘가 되느냐를 생각하면 되는데 평행이동 먼저요, 대칭이동 먼저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y는 x에 대칭을 시켰다. 그러면 그러고 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fy,x는 0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뭐 했다고 봐야 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fy,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친구들은 문자 x와 문자 y가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식의 의미, 음함수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얘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x와 y 사이에 관계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fy,x는 0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써도 됩니다. 돼요. 그런데 둘 다를 혼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걸로 쓰기로 했어요.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난 얘를 이걸로 써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를 쓰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x에 대칭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 짓기 나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걸로 이름을 안 짓죠. 보통 이걸로 이름 안 지으니까 얘 이름을 이렇게 지을 거 아니에요. 그쵸? yx 바뀌어 있으면 그걸 보고 y는 x에 대칭 이동 시켰구나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앞에가 꼭 x여야 되고 뒤에가 꼭 y여야 되는 게 아니라고. x, y는 자리 개념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개념 없고 x, y의 자리가 바뀌어 있어도 x가 진짜 x고 y가 진짜 y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야만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식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혼동하지 마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음함수 기호를 처음에 뭔가 좀 설명 잘못 들으면 개념이 잘못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다른 건데 대부분은 fx, y는 0이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y, x는 0이라고 붙이면 틀리냐? 안 틀려요. 안 틀린다고요. 알겠죠? 뭐 어쨌거나 얘를 y는 x의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대해 선대칭을 시키는 거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림 못 그려 죄송해요. 지금 그림에 재능이 없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x축방을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 있겠네 답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세 점 0,0, 10,0, 15,0에 대해서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제 얘는 우리가 사실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보통은 이 문제를 줄 때 하나를 정점을 주거든요. 근데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고 R도 움직이기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데 어쨌거나 최단거리 문제의 기본은 뭐예요? 그렇죠. 펴야 돼요. 그러면 R을 이쪽으로 보내서 펼 거잖아 니네. R을 이쪽으로 보내서 펼 거잖아 그지? 대충 할게 그냥. 뭔지 알지? 그 다음에 R 이쪽으로 보내서 또 펼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얘랑 얘랑 똑같은 거고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문제에서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물어봤지만 나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가지고 갈 거니까 최소는 이때가 최소야 이렇게 문제 풀 거잖아 지금. 맞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구의 좌표를 잡아야 돼요? R의 좌표를 잡아야만 되는 건데 동점이니까 관계식 이용해 잡으면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직선 AB가 필요해요. 직선 AB는 y는 얼마죠? 기울기 얼마냐?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니까 얘 좌표를 a, 마이너스 2a 더하기 30이라고 잡으면 되는 거지 그냥. 쟤는 y는 x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30, a가 될 뿐이죠. 얘는 a, 2a 마이너스 30이 될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얘를 뭐 r 프라임, 얘를 r 더블 프라임이라고 잡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r 프라임, r 더블 프라임의 제곱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두 점 사이 거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10a의 제곱 마이너스 240a 더하기 1800 10으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요. 답은 그냥 6루트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하나가 동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옮기는 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묘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직선 AB의 식이 필요하다. XY 좌표 관계식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 뭘 좀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좀 확인했어야 좋을 것 같죠. 왜냐면 R은 선분 위를 움직이니까 X좌표가 10에서 15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등호까지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리고 얘가 12면 요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기 때문에 이게 타당하다. 서술형 답안을 작성한다고 하면 저 범위를 안 써서 너는 감점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아, 맞는 말이거든요. 아, 얘 제 감점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1번 보죠. 여기 좀 추접스러운 문제를 많이 내놨는데 둘 다 1번, 2번 마찬가지죠. 예. 세 원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1번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러니까 이 1번을 물론 이제 원을 3개를 대충 그려가지고 이걸 감싸면 원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1, 1인 걸 보고 조금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어요. 다 1이잖아. 그러니까 원의 중심들 다 모아봐. 그러면 삼각형 하나 만들어지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을 그려. 그리고 반지름 1만 키워. 그럼 답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아이디어로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러라고 또 이렇게 준 것 같은 느낌이죠. 왜냐면 수직 이등분선이 얘는 x는 3이잖아요. 꿀 좀 빨으라고 줬잖아. 얘 수직 이등분선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는 얼마죠? 얼마요? 1? 아니 마이너스 1이잖아. 수직 이등분선 구한다는데 왜 누가 1이래? 그 다음에 중점은 4, 마이너스인가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라고 볼 수 있죠. 얘랑 얘랑 연립하면 외심이 나오는 거죠. 네, x가 3이기 때문에 3을 대입하면 y 얼마니? 마일이니? 그래서 외심은 3, 마일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거리 재면 되니까 반지름 루트 10이죠.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0이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반지름밖에 없었으니까 루트 10 더하기 1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이거는 반지름이 서로 다 달랐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같았기 때문에 달랐다고 하면 위치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죠. 이 점들의 위치를 좀 봐가지고 바깥쪽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세 점의 중심을 지나는 원을 쓸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크게 표현하면 그죠? 같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추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수학 문제를 푸는 기본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든 도형을 대충 그리든 아무튼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누가 봐도 위치관계가 분명한 지점과 좀 의심스러운 지점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맞잖아. 그걸 어떻게 알죠? 그건 네가 알아야지. 본인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그리냐가 되게 중요한 게 내가 평상시에 그림을 좀 예쁘게 잘 그려 비율도 잘 맞춰서 그리는 편이고 그러면 위치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해야 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그려도 된다 그랬지? 라고 해서 막 멋대로 그려. 그러면 매번 위치관계를 다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은 니네가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적당히 점의 위치도 적당히 비율 맞춰 그리고 원의 크기도 적당히 비율 맞춰 그리고 이러면 아무래도 위치관계를 해석할 일이 적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안 맞는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대충 그리면 그만큼 연산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모든 도형을 정확한 비율로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큰 스케일 뭐 함수를 다루는데 x좌표가 2000 넘어갔어요 막 이러면 그때 그래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애들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국은 위치관계를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면 알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런 순간에 그냥 감으로 찍지 말고 다 계산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야. 이 문제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엿먹으라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너네가 너네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는 즉 명백히 위치의 관계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나면 계산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해야만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점 0,2와 2,-2와 10,8이 있고 삼각형과 원의 중심이 원점인 이제 원의 교점이고요. 양수 R의 곱을 교점이 3개라는 건 좀 특수한 순간인 것 같죠? 봐볼까요? 이제 설명을 좀 편하게 하려고 제가 나름 비율을 맞춰서 그리긴 할 텐데 실제로 우리가 비율을 완벽하게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 그냥 적당히만 맞출게. 한 이 정도 된다고 할게. 실제로 10,-8이니까 오른쪽 끝점이 더 쳐져야 돼. 알겠지? 이 정도만 할게요 그냥. 얘가 0,2고 얘가 마이다. 그리고 얘가 10,-8이다 이렇게 잡았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예. 그러면 0,0은 이쯤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 원의 중심이니까 0,0 이쯤 있다고 쳐요. 알겠죠? 교점이 3개다 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3개일 때라고 하면 처음에 원이 이렇게 그려져서 이쪽에 접할 때가 하나 있겠죠. 정말 여러분의 관점에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그죠? 손으로 쓱쓱 그냥 대충 그린다는 관점에서 왼쪽은 2개에서 만나고 오른쪽은 하나에 접한. 근데 이것도 사실 애매하잖아. 선생님 왼쪽이 먼저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다 재봐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거리를 좀 재볼까? 얘는 거리를 재야 되니까 직선이 필요하죠. 예. y는 x잖아요. x-y는 0이에요.
얘는 누구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데 그럼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죠? 예. 얘는 누구죠?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x 더하기 2y 더하기 6은 0인가? 요 세 개가 필요한 거죠. 거리 재야 되니까. 맨 처음 거 예. X 플러스 괜찮고 왜요? 아, 내 마음대로 적었어요? 2x네 이거? 예, 죄송합니다. 예. y는 2x 더하기 2니까 2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요. 예. 그래요. 예. 이렇게 예. 처음부터 제가 그림 잘못 그렸네. 기울기 2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재서 확인해 보겠습니까?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이 거리를 재했어야 되죠. 이걸 얼마죠? 루트 5분의 2요. 이 거리를 재했어야 돼요. 얼마예요? 루트 2요. 예. 이 거리를 재했어야 되죠. 얼마죠? 얼마요? 루트 5분의 6. 그럼 루트 5분의 2랑 루트 2는 루트 2가 더 크죠? 루트 2가 더 크잖아. 예. 이 눈대중을 보시면 안 된다고요. 숫자 가져야 한다고. 그러면 여기 접하고 여기 두 개 지나는 게 맞네. 원이 좀 이상해지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R1은 일단 루트 2가 하나 나와요. R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번호 매겨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점점점 반지름을 키운다라고 하면 A 지날 때 세 개잖아. 여기 지날 때. 근데 이것도 그러면 0에서 2까지 거리를 재보면 이게 2잖아요. 2가 루트 5분의 2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 더 컸죠. 그리고 루트 5분의 6보다는 작기 때문에 맞죠? 예. 그래서 세 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R2는 얼마예요? 2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원을 더 키워요. 원을 더 키우면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루트 2죠. 아, 진짜 추접스럽다 진짜. 2루트 2하고 루트 5분의 6하고 비교해야 되잖아. 맞지? 예, 제곱하면 8이고 5분의 36이에요. 그럼 7점 얼마니까 8이 더 커요. 예.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접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원이 있다는 얘기야. 이 접한다. 세 개죠. 이때가 R3가 되겠고 R3는 루트 5분의 6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를 지나가는 순간이 또 있겠니? 이건 뭐 거리 이견이 없죠. 예. 그래서 R4는 얼마다? 2루트 2가 있겠다. 예. 이렇게 4개의 곱을 물어본 거니까 곱해서 쓰시기만 하면 되고 이거를 조금만 더 그림을 예쁘게 그렸다면 거리를 조금 덜 잴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말이야 내 말은. 왜냐면 이런 점들이랑 원점까지는 예쁘게 좀 찍을 수 있잖아. 저 뒤에 있는 C, 마이너스 8까지 이제 비율을 반영하기는 불편하니까 눈금 존나 그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만 좀 멀쩡하게 그려놔도 조금 덜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정성들여서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덜 계산할 수 있고 너무 대충 그리면 매번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니까 그 적정한 정도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다고 너무 자세히 그리려고 해도 안 돼요. 알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좌표 평면 위에 6,0, 6,6, 0,6 이렇게 있고요. 원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을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일단은 이 점들은 뭐 표현하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점들을 좀 표현해 보죠.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6,0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이 어디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원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표준을 고쳐보면 생각보다 좀 간단하죠. 원의 중심이 어디예요? A,2A요. 원의 중심이 A,2A가 나왔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아, Y는 2X 위로 움직이는구나 생각해야지. 그러면 갑자기 Y는 2X라는 직선이 필요해지는 건데 이렇게 지나가겠죠. 네.
이 점은 당연히 3,6이 될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삼각형 ABC 내부에 있는 거니까 삼각형 내부에 있는 건 아니고 삼각형 마저 메꿔야 되네? 그러면 이 삼각형 내부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럼 원의 중심은 대충 이 언저리에서 움직일 건데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원의 중심이 놓였을 때 이 끄트머리가 접하는 상황까지만 가능한 거거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저 위쪽은 루트 2분의만 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저 위쪽은 6에서 루트 2분의만 빼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A의 범위 중에 하나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y좌표가 2a니까 이렇게 써야겠네. 6-2a 이게 루트 2분의 1 되는 상황 맞죠? 예. 그리고 내부에 있다는 말은 접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a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3-4분의 루트 2보다 작다라고 보셔야 돼요. 같았을 때 접하니까 얘가 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원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상상한 거죠. 그런데 이 원의 중심은 a, 2a이기 때문에 6-2a가 루트 2분의 1 관계를 만족할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a가 이보다 작아지면 이제 원은 이쪽 방향 내려오게 돼요. 내려오게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어딘가에 a, 2a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상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렇게 얘처럼 생각하기 좀 불편하니까 직선하고 접할 조건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6하고 a, 2a가 접할 조건을 계산할 건데 이걸 계산하면 어떤 게 놓이겠어요? 여기 있으면서 여기 접한 애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아래에 있는 a가 더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더 큰 a를 선택해야지 라고 시작해야죠. 아래로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루트 2분의 3a-6의 절대값 얘가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a는 3분의 5하고 3분의 7이 얻어지는데 얘 버리고 얘를 택하기로 했었잖아 처음부터.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7 넣어주면 답이 될 것 같네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충분히 잘 풀어내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의 중심이 a, 2a인 걸 보고 y는 2x에 있군 이 생각도 못하면 입안에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문제만 더 보면 되네요. 두 문제 더 보고 쉬는 시간 줄게요. m이 0이 아닌 실수일 때 이 문제 자체는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고 여러분들은 아마 원방은 다 구했고 제외되는 점을 빼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죠. 왜 어려운 문제가 되냐면 얘는 2,0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0,6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직선이죠. 그런데 얘들이 관계를 맺고 있어요. 무슨 관계를? 수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자취의 길이를 구하시려면 이게 졸라 쉬운 문제가 되거든. 아 이거 2,0하고 0,6이 지름의 양 끝이잖아. 이러면 지름만 구해가지고 파이 붙이면 답이니까 별게 아닌데 문제는 얘가 지금 모든 점이 다 되지를 않는다는 거야. 일단 점 P는 첫 번째 결론을 써놓고요. 2,0과 0,6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입니다. 자 그런데 y는 m 곱하기 x-2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런 직선이 있다고. 이 직선은 일반적이지가 않잖아. 얘가 진짜로 2,0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야? 불가능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얘는 x는 2를 표현할 수 없는 아이예요.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n분의 1 x 더하기 6이라고 써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m 이쪽으로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 mi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잖아. m에다가 6m이죠. 예. m에다 0을 집어넣으면 뭐 x는 0은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근데 m에다 0을 넣을 수가 없네요 여기서는. 그죠? 예, 이 0이 아닌 실수 때문에 뭔가 또 추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어 처음부터. 그러면 m에다 0 넣으면 x는 0은 표현이 되네. 근데 m에다 0을 넣을 수가 없네요. 그럼 얘는 일단 x는 0도 표현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이 상태로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보면 y는 6도 표현이 안 돼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예. m에다 0을 표현 못하니까 이거 그러면 y는 0도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얘랑 그죠? 예. 그 다음에 얘랑 아니 얘랑 얘 m이 0이 아니다 때문에 얘랑 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뭐 어쨌거나 안 되는 점들을 이렇게 찾아야죠. 그래서 2,6하고 0,0이 안 되는 거네요. 같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선생님 근데 2,0도 안 되지 않나요?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림 좀 그려볼까요? (2, 0하고 0,6이에요) 비율 맞춰 그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2 여기가 6이야. 그리고 원을 그려보면 얘가 지름이 끝이니까 대충 이런 원이 그려지겠죠. 원 좀 지나가냐 이거? 그런 거 같네요. 직각이니까. 예. 대충 그렸는데 이렇게 지나가네. 그지?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 중에서 x는 2가 표현이 안 돼요. x는 2를 표현할 수 없다. x 2를 표현할게요. 여기다가. 그죠? 예. 얘를 표현할 수 없고 y는 0을 표현할 수 없다. 아니 y는 6 먼저 할게요. 예. 얘를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점이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 제가. 그 다음에 y는 0하고 x는 0은 표현됐으니까 그래서 이 점이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럼 나머지 2,0이나 0,6은 되는 거냐? 라고 하면 그러게요. 되는 것 같습니다. 저 0,6을 얘가 지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 얘가 0,6을 지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 직선이 지금 왜 안 그려지냐? 이 직선이 이걸로 할게요. 예. 얘를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직선이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저건 0,6을 지날 수 있잖아 이제 이러면. 그잖아. 그럼 이 점 되는 거 아니야. 수직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되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면 아니 안 되는 건가? 갑자기 고민이 되네. 이 직선하고 수직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n분의 1 x 플러스 6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 지금. 아니 이런 m이 존재하잖아. m의 음수 넣으면 되니까 0만 하면 되니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은 안 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같은 이유로 이 점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되는 점은 이렇게 두 개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나머지 하나는 제가 확인하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잖아. 애매하면 확인해봐야 돼요. 확인해서 본인이 진짜 회전하는 직선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건데 얘 둘은 안 된다고 이미 말을 했잖아. 표현이 안 된다고.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되게 좀 불편한데 이렇게 적으셔야 되죠. 단 0,0과 2,6을 제외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만약에 서술형을 냈어요. 근데 저 점을 제외 안 하면 몇 점 까일 것 같습니까? 8점, 100점이 한 6점 까일걸요? 점 하나당 3점씩? 왜냐면 자치구 하는 거 웬만하면 다 할 거 아니야. 수직인 거 다 보이니까. 그쵸? 예. 그래서 애당초에 지금 기울기 절편꼴을 쓰는 한계 하고 m이 0이다, 0이 아니다 이걸 줬기 때문에 한계 하나 더 생긴 거죠. 그 두 개의 한계를 위해서 표현 불가능한 점이 생기는데 이 점들을 잘 찾아내셔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취만 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많은 점수를 잃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로 점수를 깔려는 시도를 한 학교가 흔하진 않아요.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문데 여튼 그래요.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C1과 C2는 전부 다 원의 방정식 나와 있고요. Y축 위에 두 점 A, B에서 만난다. 그래요. 공통현이 지금 Y축이라는 얘기죠. 네. 이 3면에 있는 C1의 점 P하고 PA가 C2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Q1. 마찬가지 PB가 C2와는 B가 아닌 점 Q2. 그림이 나오니 그대로입니다. 네. 이때 AB의 길이가 16이다. 이건 쉽게 알 수 있죠? 맞잖아. AB는 공통현의 길이니까 그냥 얘 가지고 풀어보면 되겠는데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6,0이잖아요? 그죠? 예. 원의 판지점이 10이니까 이게 6, 18 이런 꼴 아니에요? 6, 8, 10 그럼 16이다. 이건 바로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얘는 그냥 지울게요. 그림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PAQ2하고 PBQ1이 닮음이냐? PAQ2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하고 Q2를 연결하면 PAQ2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PBQ1 얘는 이렇게 발생하죠. 이거 닮음이죠? 여기 이각이 여기 이각하고 같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예. 어차피 여기 공통각일 거니까. 그럼 PAQ2하고 PBQ1 닮음입니다. 예. 여기까지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네요. 됐죠? 예. 선분 PQ1의 길이의 최대값은 42이다. 이게 어려워서 아마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P는 2, 4분면에 의해 어떤 점을 지나가면 되고 PQ1의 길이요? PQ1의 길이. 요 그림 좀 날려볼게요. 이렇게 메꿔볼게요. 이렇게 메꾸면 여기를 공통각으로 보고 여기 이렇게 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각하고 이각이 같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PBA가
삼각형 PQ1, Q2 하고 닮음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PQ1의 길이의 대응변은 PB거든요. 이게 닮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PB가 최대일 때 PQ1이 최대인 거 아니에요? 닮음의 관계 때문에. 선분 PB가 최대일 때 3분 PQ1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근데 PB는 왼쪽에 있는 작은 원의 현이에요. 작은 원의 현이니까 당연히 언제 최대예요? 지름일 때 최대죠. 그래서 PB가 지름인 상황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P 위치를 옮겨보죠. PB가 지름이 됐다. 원의 중심을 통과해 질러 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겠네요. 어차피 원주각이어야 되니까, 원주각 직각이어야 되니까 이쯤 되겠네.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Q1으로 바뀌는 거죠. 맞죠? 이 길이를 구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수직이고. 이해되시죠? 뭘 가지고 푸는 게 좋을까? 여기 이 라인이 y는 8이다 이용해서 그냥 푸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x에 0 넣어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y는 8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2,8 나오고 q1은 30,8 나와요. 원방에 대입하면 되잖아. y좌표에다 8 대입하면. 이랬을 때 거리가 42다 이게 나오죠. 닮음을 보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닮음만 보이면 크게 어렵진 않다. 그림 자꾸 지워가면서 그려야 되니까 좀 짜증나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질문한 문제 다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단원평가 보죠.